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칸디아모스 DIY 편집 키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칸디아모스는 이 천연 이끼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이 키트들을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에게 편지 글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모양, 얼굴 모양을 꾸며서 보내드리는 그런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받으신 키트를 이렇게 해체해 주시면 접착이 필요한 목공용 본드가 있고, 스칸디아모스는 받으시는 분에 따라서 컬러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두 가지 컬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미기 용도의 물방울 모양의 꾸미기 용도, 그리고 스칸디아모스가 천연 이끼면서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습도를,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습도를 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를 저희가 첨부를 했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로판지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종이로 습도계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요걸 먼저 진행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요령에 대한 부분은 이 설명서에 있는데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드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안은 이렇게 4종류의 도안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뒷면을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 형상도 네모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가름한 달걀형도 있고요. 그리고 네모난 턱이 있는 분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분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살이 좀 있으니까 이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전달하고 싶은 분들에게 글을 써야 되니까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 만드신 다음에 편지글을 쓰게 되면 볼륨감이 있어서 잘 안 써질 수 있으니까 먼저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먼저 써보죠. 저는 간략하게 새 인사를 쓰겠습니다. 저에게 도움 주신 선생님께 호랑이 교육을 받아서 더 건강하시도록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글이 다 되었다면 이제 스칸디아모스를 꺼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꾸미기에 필요한 3가지를 준비했고,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목공용 풀을 부착하고자 하는 면에 먼저 칠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표정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표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스칸디아모스는 저는 머리 쪽에 이용을 할 거거든요. 머리숱이 좀 약간은 없으신 분인데 저는 좀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붙이기 전에 먼저 형상을 살짝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말 풍성해 보이네요. 기마개를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상이 됐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목공용 풀을 붙여 보겠습니다. 목공용 풀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접착되고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적정한 시간까지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짝 꾹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원하는 그분의 머리숱이 올해 한 해는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섭도계 부분으로 구성된 이 부분은 여기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에 발광 기준이 있고, 셀로판지가 있는 부분을 내용물을 보시면 스티커와 실과 클립이 있습니다. 먼저 이 클립에 일자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준비하셔가지고 셀로판지를 고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셀로판지는 습도가 높으면 늘어나고 다시 건조해지면 줄어드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셀로판지를 절반으로 클립에 넣어서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평평한 선을 빨간 선에 맞추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에 중량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공된 실을 이용해서, 그리고 저는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서
테이프로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50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고정을 해 주시고요. 동전 부분도 실을 좀 펴신 다음에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면 눈금 끝이 달라지는 그 높이를 기준해서 수치가 변한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좀 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화살표 스티커를 끝부분에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키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실 때나 하시고 나서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도움이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네.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되는 지원을 받게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초에 만들 때 창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옵니다. 물론 그 창업에 대한 지원금이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처음 준비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찾아보시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참 유용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VR, AR 교육 쪽에서도 힘써 주시고 계신데 교육의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 이제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됐는데, 메타버스를 이루는 가상 공간이나 여기에 대한 교육은 이전부터 VR, AR이라는 그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코딩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쓰는 것은 코스페이스 에듀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이것을 표현하고 콘텐츠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있는 지역 문화와 융합을 하기 위해서 원양에 있는 원양업성과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콘텐츠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콘텐츠에 대해 등장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조하거나 창작하는 능력은 미래 인재들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많이 보급되고 특히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거나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모든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은 창업하는 대표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화려하게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아이템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로서의 어떤 의지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지식이나 경험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고생이 좀 덜 하실 거고 경제적인 위험에서도 좀 덜 노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먼저 사업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또 낫지 않나 하는 조언입니다. 네, 오늘 같이 촬영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자라든지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를 불러주시는 곳이나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저희 제품을 좀 소개하기도 하고 교육을 또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